시청자 여러분, 위너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2일 4시 55분인데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무슨 가능성? 조만간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내용인데 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수급대장의 타점이 무료로 나갑니다. 신청해 주셔야겠죠?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매수 타점 대기 종목에 있었던 위너스가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18,800원, 880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냥 대놓고 적어 놨었죠. 매수가를 여기 사이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날 여기를 깼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개 뜬금없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지켜보고 있지 않았으면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뭐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수를 바로 하려다가 여기 한 번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안 했죠.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 거래량으로 이게 떨구는 것도 좀 이상했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얘도 세력주의 조건 2번을 가져갈 만한 놈인데 왜지? 싶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19,000원 정도죠. 하지만 이거 매수가를 바꿔야 되나? 19,000원으로? 하긴 뭐 저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할 때는 매수가를 싸게 적는 것보다는 늦게 보고 늦게 사신 분들까지 했을 때 최대로 잡는 거라고 쳐서 19,000원으로 잡아보죠. 뭐 어차피 여기서 19,040원 이하로 떨어졌고 최저가는 18,650원이지만 일단 1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실린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앞에 영상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영상에서 항상 제 구독자님들을 하실 거예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남들이 관심 생기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할 건데 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짧게 잡을지 길게 잡을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매수를 진행했다는 거는 얘가 갖고 있는 명분 자체가 얘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얘 전력 플러그, 스위치, 콘센트 이런 거 만드는 전력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를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이번 주에 있었죠. 물론 미, 중 관련돼 가지고 관세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 후보 등록도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 대선 주자들의 실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호 1번, 2번, 뭐 다 아시겠죠? 이재명이 1번이고요.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의 후보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가 지금 2번을 갖고 지금 4번이 이제 이준석인데 이 둘의 지금 10대 공약이 지금 나왔습니다. 10대 공약이 좀 구체화가 됐는데 전력적으로 봤을 때 우클릭을 하는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원전이랑 SMR 관련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김문수 쪽에서 원전이랑 SMR 쪽이 나왔고요. 이재명의 10대 공약에서는 이게 안 나오고 기후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후정책이라는 거는 탄소, 신재생 이쪽이죠.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지지율 조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지지율 조사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후보가 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 민심이 어떻다라는 건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지지율 조사죠. 대표적으로 갤럽이랑 이제 리얼미터 등이 있는데 사실상 지지율 조사 저는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의심을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안 믿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호 1번인 이재명이 45%가 넘는 지금 지지율을 여전히 주말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호 2번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뉴스가 좀 많았죠. 주말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고 이제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지지율을 갑자기 왜 얘기했냐 그러면 6월 3일 날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당선인이 얘기했던 공약,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 당선인이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당연하게도. 근데 당선인이 가지고 있던 공약이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엮어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님들하고의 포트폴리오에 BHI 원전 관련된 종목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전력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리드 위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위너스까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콘센트, 멀티탭, 플러그, 차단기 뭐 이런 전력 관련된 이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재명이 속한 데는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주로 이제 하는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죠. 해양 풍력, 태양력, 풍력, 뭐 기타 등등. 그럴 때 들어가는 전력 부속품들이 위너스에서 만들고 있는 부품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플러그, 콘센트, 차단기 뭐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원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지지율 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 기호 1번 이재명이 좀 당선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고 약간 굳건해진다. 2번에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다는 거는 이 종목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로? 체력주의 조건 3번인 재료의 형태로 뉴스를 갖다 박아주면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얘가 신재생에너지나 뭐 그런 걸로 뉴스를 달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얘를 보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신규 상장 당일날 따따블을 달성을 했던 놈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끼가 좋다는 얘기는 세력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종목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구독자님들하고 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력주이기도 하고, 이 세력주가 끼가 좋아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됩니다. 힘이 좋다는 거는 이거고요. 신규 상장 당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 등등 중에서 의무 보유 기간이 아닌 애들 중에 다 던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을 한다 400%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따따블 하는 게 존나 힘들어요, 요즘에. 이게 400%로 바뀐 다음부터 더 힘들어졌는데 그걸 해낸 거거든요. 거래 대금이 얼마야? 8,400억이야.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만데? 1,300억인데. 그렇다는 거는 얘가 갖고 있는 재료가 뭐 어메이징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앞에 나왔던 끼 이런 수급들이 박혀 있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갖고 있는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거시적인 경제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베팅 해볼만 한 거죠. 이게 바로 합리적인 주식 트레이더로서 매수 관점입니다. 기술적 타점이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되겠지만 얘가 갈 수 있는 명분의 직성이 없다 그랬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방망이를 정말 짧게 잡고 3일 안에 뭐 매도를 하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명분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자리를 줬다. 그래서 매수를 진행했다. 그러면 그 명분의 지속성을 체크를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선 그어놓은 거 23,450원은 여기 상장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위에 맞고 떨어졌죠. 여기도 다시 한번 여기를 두들겨 주면서 계속 두들겨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 지금 2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또 하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를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깼다 올렸다 깼다 올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2만 원대를 지켜주고 있다.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상징적인 가격으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다 알고 계신데 지금 새로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죠. 세력주의 조건은 또 뭔데? 여러분들께서 제 구독자가 되실 거면 그리고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실 거면 이거는 필수 기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1, 2, 3번으로 나눈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위너스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요약 정리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T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 별로 안 실렸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뭐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수급 1번이 들어오려면 3번 재료가 필요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매수를 진행한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2,300명이잖아요. 23,000명도 아니고 23만 명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이것만 지금 끌고 온 게 아니 사실 이것만 끌고 온 게 아니라 이만큼을 끌고 오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이 정도의 몇 종목들이 비중을 알아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타점 같은 경우는 오늘은 동양철관을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지난주에 정리했지. 그리고 ICTK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 타점이 또 추가적으로 나갔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구독자님들하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 매매랑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거의 똑같이. 얘기를, 남자가 남아 이런 준청근 아니겠습니까? 영상에서 말을 하고 기록이 남겨지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고, 주식 11년 차 했으면은 사실 뭐 말 다 했죠. 저도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그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다 해도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 보시면서 타점 받아가시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위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핵심 라운드 피겨 호가가 바뀌는 2만 원을 놓고 지금 상징적인 가격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얘를 봤었을 때 이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수급이 바뀌면서 전력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했을 때 이 전력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재명 기호 1번이 계속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후 에너지든지 뭐든지 뭘로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력 차단기 관련된 부속품들이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를 한번 세력주의 조건 3번을 가지고 특징주로 뭐 써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지금 위너스의 특징주를 보면요, 이건 광고고요. 맨 위에 있는 거, 그 밑에는 코스닥 첫날 이거 했던 거, 그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위너스를 쳐봐도 딱히 뭐 나온 게 없습니다. 뭐 현금물 배당한다 그러고 뭐 따따블 주인공이라고 써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 말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주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바꿔주는 게 아니지, 박아줄 그런 조건 3번 뉴스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열어준 거. 하여튼간 이거는 지금 다 말씀드린 게 위너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인 부분이랑 연관지어가지고 수급대장의 피셜인 거죠. 그죠? 아직까지 정체성이 뉴스가 바뀐 게 없으니까 세력들이 박아주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이제 기대를 해본다는 거고, 제 예상이 맞는다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만들어 주기를 좀 기다려 보면서요, 세력주의 조건 2번 계속 앞으로 만들어 주기 기다리면서 3번을 통해 1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올 겁니다. 물론 3번이 괜찮으면 더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분들 요 번호에다가 전송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으로 제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그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위너스 좋게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방금 한 1시간 전에 뉴스 떴죠. 미국이랑 중국 관세 관련돼 가지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름 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거시적인 리스크도 조금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올라갈 때 좀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